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은 제목대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붕괴 가능성, 이게 향후 주식시장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향후 어느 방향으로 틀지, 이 부분도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이렇게 세트 3부장으로 기획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토마스 류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틱이 일단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쪽 드라마틱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모조리 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이러다가 다우지수 1만, S&P 3,400, 나스닥도 1만 가는 거 아닌가요? 아, 다우지수는 3만이겠네요. 그렇죠. 네. 뭐, 다우지수 3만 가는 거는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한 몇 가지 하나씩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으니까 차례대로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한 주 전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선생님이나 저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 하루 600포인트 빠진 이후에 내리 다시 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금요일 하루는 잠깐 내렸지만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그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승비서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 중에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다 급락하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니까 이 숏 세력들이 왕창 이제 숏으로 달려들었는데, 중국 그 은행에서 그 엄청난 거금을 그 시장에 퍼붓잖아요. 예, 이틀 동안 2,400억 달러. 예,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퍼부어 갖고 중국 증시가 월요일날 아침 개장하면은 한 10% 정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7.5%인가? 네. 거기 이제 하락이 멈췄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숏 세력들이 놀래갖고 화들짝 쇼커브링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장세가 거의 일주일을 갔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중에 manufacturing PMI 구난 그 manufacturing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스펜딩, 그 다음에 그 컨슈머 그 센티먼트, 심리 지수. 예. 이게 모조리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일단 경제가 잘 나간다, 이제 그런 고무받아 갖고 미국 증시는 그냥 V자로 바로 수직 상승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을 넘어선 것은, 첫째, 중국 인민은행과 미국 연준도 일주일 동안 레포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거든요. 그런 중앙은행의 유동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1월달 지표가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등 다 좋았기 때문에 잠시 두려움을 잊어서 상승한 거다. 그렇게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쇼커버링, 그 쇼스퀴즈가 일어나갖고 V자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우리가 녹화하는 게 토요일 아침이니까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요 지수들은 많이 내렸습니다. 다우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내렸는데요. 이 이유가 보면 CNBC나 마켓워치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다시 나타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금요일 날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우 퓨처는 마이너스였어요. 증시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 숫자가 예. 엄청나게 늘었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뭐 크루즈 네. 유람선 안에서 네. 대폭 늘었고 네. 그래서 이 확진자 수는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좀 더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확장세에 있다 이런 공포감이 이미 엄습해갖고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아침 8시 반에 그 난팜 페이롤 그 취업자 수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예. 22만 5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그 3대 증시 지수는 그 하락을 좀 더 가속화하게 해서 이제 다우지수 270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예측의 판단선상은 증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변수가 나와도 증시가 오르면 그 변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장 금요일을 뺀 목요일까지는 미국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안 써 이장서였어요. 그런데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끝난 장에서는 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쓸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그 미국 증시 현상을 볼 때 그 예전에 911 테러 났을 때 네. 그 직후 그때 증시가 보여줬던 그 모습과 거의 뭐 사이즈는 좀 틀리지만은 그때 모습과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뭐 맨하튼 그 남부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미국 그 주식시장 자체의 그 시스템 다 망가져갖고 이제 일주일을 이제 개장을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겨우 복구해갖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바로 그냥 수직 폭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수직 폭락을 하니까 연준에서 대대적인 그 경제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다시 V자로 급상승해갖고 911 테러 이후 급락했던 게 완전히 회복됐었어요. V자로. 완전히 회복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 연준에서 경제 부양책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 후유증은 도저히 떠받칠 수 없는 대형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곤두박질 쳤거든요. 제가 이번 그 중국 폐렴 바이러스 이걸 볼 때 또 미국의 증시가 반응하는 걸 볼 때 거의 비슷한 궤적을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 승승장구했던 미국 주식이 이제 중국이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뭐 정상 근무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은행의 그 대대적인 경제 부양책에 의해서 증시가 끄떡돈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중국이 세계적인 생산 기지인데 거기 이제 서플라이 그 체인이 완전 그 망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완제품이라든지 뭐 부속품이라든지 이게 없어갖고 미국 대기업들이 앞으로 1분기 내지 2분기에 물건을 제조도 완성품도 이제 완성을 못하고 또 팔 물건도 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이제 팽배하게 있는데 이제 지난 하루 전에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더 늘어나니까 미국 시장이 겁을 먹고 이제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 그 후유증을 증시에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CNBC 기사도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0%로 본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우한 지역 이곳이 허베이성이거든요. 이 허베이성이 제가 지금 월요일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광학 관련 산업의 중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차가 물품 공급을 못 받아서 2월 7일 생산 중단을 선언을 했고,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물건을 못 받아서 이미 재고 소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요. 방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단순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바이러스가 생산과 GDP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 단계로 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유동성이 백신으로 100% 작용을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대비를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사람 이동을 이제 제한하는데 지금 거의 한 4억 명 정도가 그 이동 금지 그 대상에 묶여 있어 갖고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이제 중국의 그 생산 공장들이라든지 뭐 물류 흐름이라든지 전부 이게 지금 헝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폐렴 바이러스 이 자체는 이제 공포가 지금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 세계 제2 경제 대국에다가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중국이 스탑해버리면은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네. 지금, 특히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도가 높은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권,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증시도 지금 오늘 또 페드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 이것이 올해 글로벌 그로스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떠올랐다. 이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를 보면 과거 사스가 발생했던 이유하고 동일하다고 지금 분석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박쥐나 이 고기를 잡아서 우리 같은 냉장으로 해먹는데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은 냉장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냥 냉장 안 하고 먹는 그 식습관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식습관은 이거 수천 년을 이어온 이 관습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로 이게 끝나면 다시 해결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런 결에서 보면 전체적인 피해는 피해도 보지만 그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 아니면 그런 기업들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미국 그 백악관의 그 경제 고문이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벌써 인터뷰에서 결국은 중국에 그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불행하지만은 미국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해갖고 중국 외무부로부터 강한 그 비난을 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 중국에게 그 생산 기지를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이 엄청난 위험한 그 운영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동남아라든가 이게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로 이렇게 분산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애플이 원래는 2월 9일까지 그 상점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는데 방금 나온 뉴스에는 그걸 하루 연장했습니다. 2월 10일. 근데 애플은 사실 사무실 상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팍스콘 관련한 협력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2월 말까지는 100% 공장 가동이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테슬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다행히 후베이성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교란, 멈춤, 중단 이 자체가 다음 주 시장에부터 그 다음 주 이후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은 어떤지요? 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그 춘절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자가격리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은 다음 주 초부터 각 기업들이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 한 곳에 모이고 흩어지고 사람 이제 어느 지역 안에서는 활동이 엄청나게 이제 트래픽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돼 나갈지 그걸 아마 시장은 유심히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만일 중국 기업들이 정상 근무로 돌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섰다려면은 이거는 진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무조건 위험에 대비하라 이것보다는 일단 2월 9일부터 출근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텐데 모인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투자에 대응해도 되고 만약에 확산이 다시 빠른 속도나 더 증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속속 그 치료약을 이제 개발 완료해갖고 네.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통계를 뭐 발표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새로이 그 뭐 발생 감염되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해갖고 증시는 상당히 지금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제 다음 주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국 눈치 보기 장세에는 뒷방으로 좀 나와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 갖고 증시도 아마 같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미에 다음 주 이번 주 투자 전략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완전히 부결됐고 중국은 또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50% 할인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던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올랐다 그러면 결국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관세 50% 할인했을 때 이 월가에 또
기대감은 지금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미국까지 올 텐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에서 중국에게 매겼던 관세, 이것을 좀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배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그 자기들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대미국 관세를 인하했다고도 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도 좀 인하해달라, 이런 아마 무언의 압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어쨌거나 중국에서 750억 달러에 대한 그 관세 할인은 결국 중국 경제의 경제 부양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장에서 반가워할 일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향후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 많이 빠져버리고 충격이 올 만큼 빠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관세 우리도 좀 깎아줄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야 주식시장에 온 신경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는 그 기대감으로 좀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자, 예. 그리고 자, 이제 또 황당한 건 1월부터 지금 1월 초부터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금 1월달 경제 지표는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아요. 고용 지표, 생산성 지수, 심리 지수 할 거 없이 다 좋은데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그 발표된 그 경제 지표들은 이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1월달 경제 지표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12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어 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 통계치가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바이러스는 지금 1월 지금 중순 그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포감을 몰고 왔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래서 틀림없이 다음 달에 발표될 경제지표에는 중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반영이 돼서 발표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3월이라면 2월 달부터 주가는 미리미리 반응하게 돼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좀, 그렇다면 네네. 그 부분에 보면은 조심조심 해야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연준에서 특별히 그 중국 폐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위험한 지금 요소로 떠올랐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미국 연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밀착 관찰하고 있고, 또 내심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지 될 건가 아마 연구하고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시도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초미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 그 금요일날 난펀 페이롤 발표되기 전에는 연준이 이제 이번 중국의 그 폐렴 바이러스 그 후유증으로 미국 경제도 안 좋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대차 대조표를 더 늘리든지 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난판 페이롤에 22만 5천 개가 나오면서 그것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증시 하락에 좀 큰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표가 좋게 나와서 하락해버린 꼴이 됐네요. 네네. 기대감을 가졌다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결국은 연준 의장이 의회 발언에서 좀 유동성 관련한 좋은 발언이 나오려면
월요일 날 시장이 화끈하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달러화인데, 이번 주 내내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최근에 그 달러 강세가 그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달러는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점에 지금 이르는데, 저는 그 최근에 달러 강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을. 첫째는 물론 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 네. 나라들이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 나라들 경제도 역시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예, 특히 원화가 많이 예.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로화, 파운드화, 뭐 하여튼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제 강세를 띄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 빅 트렌드는 미국의 그 달러 자본이 상대적으로 고성장인 그 이머징 마켓, 이런 데 진출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뭐, 연초에 반짝 그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중국 그 폐렴 바이러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역시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이 먹을 게 더 많다고 하는 그런 투심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갖고 이머징 마켓으로 가 있던 그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안에 달러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머징에 대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미국에서는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 네. 중국의 그 폐렴 바이러스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건조한 이 계절을 지나서 4월, 5월 조금 습한 계절이 되면은 자연히 소멸될 걸로 보이고, 그 전에 또 그 백신이 공급돼서 아마 다 지나간 일로 아마 끝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1, 3월 달에, 1, 2월 달에 이 경제에 그 영향을 끼친 거, 이것은 회복하는데 또 곧바로 회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네네. 필요하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그러나 같고. 증시는 보통 3개월 내 6개월 먼저 가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최악의 고비가 지난 듯 하면은 증시는 바로 반등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네네. 단순하게 재무제표나 차트만 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진짜 글로벌리 흘러가는 거시경제 변수들, 그 다음에 미시경제 이 내용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유기체적 흐름, 그걸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저도 하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냐, 사망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걸 계산하고 있을 때 월가의 AI는 이미 그게 경제적 충격도와 이것이 주가에 몇 % 영향이냐까지 계산 다 해갖고 자동 그 프로그램으로 바이세일 하니까 저희들은 뭐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여튼 큰 흐름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닝 시즌, 뭐 디즈니, 트위터, 우버, 이 기업들도 예상보다 좋았죠.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어닝들은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어닝의 그 빅컴퍼니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그 발표된 회사 중에 이제 우버가 네. 이제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월가에서도 이제 논쟁거리인데, 이 우버가 택시 회사냐, 테크 컴퍼니냐, 이게 논쟁이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금요일 날 그 장에서 우버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예, 9% 그러면서 올랐더라고요. 네, 그 월가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빅컴퍼니 중에 빵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버를 더 보태라. 네. 그래서 우버의 잠재력을, 그 성장 잠재력은 자기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빵유로 앞으로 watch해보자. 이제 네. 이렇게,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그 밀러 타박이라고 하는 그 컴퍼니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 애널리스트가 그랬으니까, 뭐 빈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우버가 그 주가 흐름이 장기간에 걸쳐서 IPO 이래로 완만한 U자를 그리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저는 뭐, 우버에 뭐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우버를 뭐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지만은, 하여튼 우버의 그 가격, 그 차트가 그리고 있는 그 모양새가 상당히 많이 좀 상승할 것 같다는 그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제 말에 뭐 고무대에서 우버에 눈 감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좀 연구 좀 많이 하시고,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번 주 시장 전망 및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 무릎팍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이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상황이 이제 상당히 가장 포커스 될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 다음 주 한 주도 시장은 눌려있는 모습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유가 지금 이제 제가 늘 말해왔던 $50 그 미국산 원유 가격으로 $50 바닥에서 지금 까딱거리고 있는데, 사우디는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좀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 석유 시장을 놓고 지금 패권 다툼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두 큰 그 산유국이 합의를 못 보면은 $50를 하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가 지나갈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역시 원유나 그 에너지 기업들 주식 지금 바잉 찬스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늘림목이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는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잘 네네. 차트상으로는 3,000 그 S&P 500 차트로 한 3,200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은 지금 또 상단으로는 3,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항상 뭐 제가 족집기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양쪽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내죠. 다음 주는 중국만 보자. 중국에 뭘 보느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지 아니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또 얼마나 뿌려댈지 그 부분만 주목하자. 그리고 대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럼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힌트만 준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중국의 허베이성 일대의 그 부품 조달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 중단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렬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냥 단순히 증시만 올라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토마스 리 선생님이 잡아주셨어요. 이제는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게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근본 문제를 월요일에 분석하고요. 수요일에는 그게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정부, 그 다음에 증시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방송을 보고 많은 유튜버, 그 다음에 일부 모 전문가들이 백기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그림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출처 정도는 밝히시는 그런 상식이죠.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